한 번에 합격 해커스.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에서 언어 논리를 가르치게 된 하윤주입니다. 처음 뵙는 분들도 기존 제 수강생 분들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문의를 주시고 궁금해하셨던 2023년 7급 피셋 언어 논리 남은 기간 동안의 커리큘럼에 대해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시험장에서 바로 써먹는 프리법 커리큘럼, 저의 시그니처 커리큘럼이죠.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D-Day로부터 80일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5월 1일이거든요. 여러분께서 이 80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그리고 과거에 나는 도대체 뭐 한 거야? 이런 후회에 쌓인 상태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타이밍 낭비 없이 정말 시행착오 없이 효율적으로 요령 있게 공부하셔야지 될 타이밍이고요.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 큰 세 가지 테마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시험 공부의 목적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실 타이밍입니다. 제가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를 처음 찾아오신 불합격생들 분들을 보면 한 분도 빠짐없이 성실해요. 불성실해서 떨어지신 분들을 제가 못 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실하였냐를 곰곰이 따지고 들어가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그냥 단순히 무작정 기출문제를 엄청 반복해서 푸시고 양치기에만 집중하셨다라는 점인데요. 여러분, 우리 양치기만 했을 때 느낌 뿌듯합니다. 굉장히 보람이 있어요. 아, 내가 뭔가 한 것 같아. 하지만 자기 만족이 우리 시험 공부의 목적이 아니라는 점, 즉 합격을 목표로 하는 효율적인 접근법을 가져가셔야지 되는 상황이지 단순히 양에만 치중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은 커리큘럼도 요 포인트에 맞춰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같은 맥락인데요. 깊이 있는 공부는 사치다라는 점도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7급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같이 모범생이에요. 너무 성실하시고 그리고 다 효자 효녀세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도요. 모르는 점이 생긴다. 파고듭니다. 그리고 언어 논리학에 있어서 언어 논리 중에 너무너무 어려워하시는 논리학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도 이제 어려우니까 파요. 두꺼운 논리학 책을 사셔가지고 몇 회독을 하셨대요. 그런데 정작 시험에서는 논리 문제를 한 문제도 못 맞추시는 그런 안타까운 경험을 하고 저를 찾아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은 시간대로 쏟고 그리고 문제는 문제대로 못 맞추고 정말 비효율적인 방법이고 여러분께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셔야지 돼요. 그래서 장수생의 지름길로 가시면 안 되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압축적인 논리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써먹을 수 있는 논리력, 수험 논리력, 그리고 수험 독해력, 수험 논증력을 이번 남은 기간 동안 저와 함께 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의 분배 싸움이다 라는 거 누누이 제가 제 수업에서 강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1차만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언어 논리만 하시지 않습니다. 1차 3과목 하시죠? 2차 4과목 하시죠? 그런데 시간이 한도 끝도 없이 무한정으로 주어지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정말 우선순위를 세워서 1순위부터 챙겨가시는 태도가 80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꼭 필요한 태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앞으로 제가 강의 커리큘럼도 말씀드리고 여러분께 숙제도 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어 논리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딱 한 줄 요약하면은 양날개다. 양날개. 어떤 날개? 바로 여기 기재되어 있는 전략 1번과 전략 2번을 살펴봐 주십시오. 자, 첫 번째로 유형별 풀이법 체화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지 되겠죠. 그런데 이 유형별 풀이법 체화만으로는요. 한쪽 날개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 한쪽 날개로 날면은 추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 날개가 모두 필요합니다. 즉 실전 시뮬레이션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멘탈을 과목처럼 훈련하셔야죠. 우리 암기형 시험 아니다 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요. 적성형 시험은 봤던 게 나오지 않죠. 암기형 시험은 컨트롤 CV 되잖아요. 기출문제집 있는 게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떨리고 긴장되는 시험장이라고 할지라도 방금 본 게 시험지에 그대로 박혀 있으면 누가 못 풀어요? 다 풀죠. 그런데 적성형 시험은 우리 언어논리 1교시죠. 너무너무 긴장된 시험장. 지금 굉장히 큰 시험지에 깨알같이 써있는 글씨들 당황하기 딱 좋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연습을 해도요.
멘탈 흔들리고 시험 운영 전략을 잘못 세우는 순간 여러분께서 열심히 노력하신 1년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 그냥 우르르르르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이 특히 80일 정도 남은 시점에 요 전략 2번 부분 신경 써주셔야지 된다. 그리고 제 강의에서도 이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다루는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부터 80일간의 학습 계획을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양날개 유형별 풀이법 체화 보셨잖아요. 마지막으로 훈련하실 수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 해커스에서 심화 강의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4080 해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40시간 안에 80점 이상을 목표로 하는 강의입니다. 유형별 풀이법 체화라고 하면 이제 독해, 논리, 논증 크게 나누어서 유형별 풀이법을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킬러 문항이죠. 논리편과 논증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를 처음 만나 뵙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독해편도 간단하게 압축적으로 진행이 되는 심화 강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머지 날개였죠. 실전 시뮬레이션 그리고 멘탈 과목 훈련하는 단계입니다. 바로 실전 단계, 파이널 단계예요. 그래서 실전은 하이엔드 모의고사라고 이름을 지어보았고 그리고 파이널은 이제 찐막 스파르타 모의고사인데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 먼저 잡아주세요. 유형별 풀이법 체화를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단계 심화 단계 그리고 본격적으로 실전 시뮬레이션과 멘탈 과목 훈련을 하는 단계 실전 파이널 단계다 라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오케이. 다음에 이 강의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의와 플러스로 병행을 하셔야지 되는 것이 바로 밑에 써 있는 연도별 기출 회독 작업입니다. 이제 그 전 단계, 즉 여러분께서 이때까지 유형별로 각각의 기출을 잘 푸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형이 모두 섞여져 있는 연도별 기출을 이제 푸셔야지 될 타이밍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연도별 기출을 2회독, 3회독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제 블로그에 기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맑을 꿈 하윤주 원어논리 네이버에서 치시면 바로 보여요. 그래서 공지사항으로 올려놓은 글입니다. 이게 임시 블로그라 글이 많지 않아서 여러분께서 금방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물론 수업 때도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하지만 제 수업이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심화 강의가 5월 말부터 진행돼요. 그러면 그 전에 여러분께서 뭘 하실지가 굉장히 막막하잖아요. 그때 연도별 기출을 회독을 하셔라. 그리고 그 구체적인 회독 방법에 대해서 기재를 해놨으니까 꼭 참고를 해주십시오. 근데 이걸 보고도 모르겠다 하시면은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셔야지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요 마무리 작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는 나만의 풀이법이 담긴 행동 강령 노트 그리고 시험장에서 워밍업 할 수 있는 문제들을 뽑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 심화 강의에서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참고를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굉장히 질문 많이 주시는 게 1차랑 2차랑 이때까지 공부를 병행을 잘 했는데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양자의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아예 적어왔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피셋에 좀 더 힘을 주실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5월 달부터는 피셋에 투자하시는 시간이 요 정도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그리고 6월 달에 도 마찬가지죠. 그다음 이제 7월 달에는 더 많이 투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건 일반적인 평균적인 경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내가 2차가 지금 기출이 1회독도 안 돼 있다 하면은 이렇게 가져가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죠. 피셋을 조금 줄이고 2차를 조금 더 늘리는 방향이 맞겠죠. 반대로 내가 2차가 지금 몇 회독이나 되어 있다. 기출이 거의 한 4회독, 5회독 됐다. 그런데 피셋이 너무 아슬아슬해 하는 경우라면 여기서 더 늘리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는 유동적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넘어가서 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심화 강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타임이네요. 자, 심화 강의 4080입니다. 40시간 만에 80점 달성이요. 5월 29일에서 6월 9일
10번, 10회죠, 10회. 10회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이고, 교재는 제가 유인물 나눠드릴 계획이에요. 이 강의에서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으로 유형별 풀이법을 점검하는 강의인데, 합격 필수템인 논리 논증을 총정리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런데 기존에는 피셋 기출만 많이 푸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제 적용 훈련, 즉 적용력, 수업 논리력, 수업 논증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부스팅하기 위한 문제들을 싹 모아왔습니다. 입법고시, 그리고 리트, 굉장히 양이 많거든요. 이거 다 푸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풀면 좋긴 좋겠죠. 근데 우리의 시간은 뭐다? 한정되어 있다.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분배하느냐의 싸움이잖아요. 그런 만큼 우리 시험에서 반드시 풀고 가야지 될 리트와 입법고시 내용들을 제가 쏙쏙 뽑아가지고 싹 모아가지고 같이 시간 재고 풀 거예요. 그리고 또 같이 풀이법에 대해서도 점검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굳이 뭐 별도의 책을 구입하셔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내용이 반복이죠. 그래서 실제 문제에 써먹을 수 있는 적용력이 중요하잖아요. 논리 이론에 대해서는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실제 문제에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뭐지? 물음표가 둥둥둥둥 떠 있다 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 만큼 제 강의에서는 실제 써먹을 수 있는 풀이법 중심으로, 즉 수업 논리력을 부스팅 시킬 수 있는 중심으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C서플 노트, 최적의 풀이법이 담겨있는 노트를 제공해 드릴 것이고,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 수업을 듣지 않으셨던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한 서비스 같은 측면이에요. 보너스죠. 독해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정말 짧게 압축적으로 핵심만 풀이법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논리, 그 다음에 논증, 마지막에 독해, 이렇게 순서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본격적인 실전 시뮬레이션 훈련 단계죠. 실전 단계입니다. 하이엔드 실전 모의고사라고 명명을 했고 6월 26일에서 7월 7일까지인데 이게 기간이 길잖아요. 근데 왜 4회냐라고 한다면 정말 찐으로 실전 시뮬레이션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언어만 보는 게 이제 기존 실전 모의고사였거든요. 작년에 재작년에 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근데 올해는 정말 정확도와 속도를 긴장감 있는 실전 상황에서 써먹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 언플러스 상으로 진행되고, 그리고 2교시에는 자료가 진행이 됩니다. 이때 언어의 문제 구성을 보면은 아까 심화 강의와 마찬가지로 다른 유사 적성 시험들, 입시, 리트, 그리고 경찰대가 이번에 편입시험에 언어 논리를 새로 추가를 했죠. 그리고 또 수능, MDT 등 이제 고퀄리티죠. 고퀄리티의 유사 기출 중에서 필수 문제들 뽑아가지고 우리 피셋에 맞게끔 제가 변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상황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시간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전략을 잘 짤 수 있냐를 훈련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상황은 기존의 그 기출 문제들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세요. 자, 이 단계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무엇보다도 집중하셔야 될 부분이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험 운영 전략이죠. 효율적인 시험 운영 전략입니다. 더러우니까 좀 깨끗하게 놓고 볼게요. 그래서 내가 줍줍할 문제, 그리고 패스할 문제, 손절할 문제를 이 단계에서 여러분께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재고 실제 OMR 마킹까지 하면서요. 그래서 긴장감을 느껴야지 된다라는 점에서 최대한 실전부터는 실강에, 현강에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리지만 만약에 이제 인강으로 들으신다라고 하면은 편안한 독서실, 편안한 집이 아니라 내가 긴장감과 압박감, 또 방해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예컨대 시끄러운 카페라던가 그런 데서 실제 시간을 재고 마킹까지 한 다음에 강의를 들으셔야지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 기간 때 내가 인지하지도 못했던 약점을 체크하고요. 또 시험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사전에 보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유형별로 풀 때는 너무 잘 풀더라. 독해도
사례형 같은 거 너무 잘 풀어. 강화약화도 너무 잘 풀어. 근데 다 이렇게 섞여져 있는 그런 문제를 봤을 때 내가 그때도 잘 푸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단계죠. 그래서 내가 지금 실수를 발견해야지만 시험장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가 않겠죠. 그게 이 단계의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기출입니다. 기출로 시작해서 기출로 끝나죠. 모든 시험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낯선 문제지만 고퀄리티의 문제로 보기는 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그쵸. 7급 피셋 기출입니다. 그래서 기출 패턴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풀었던 유사 기출과 이제 피셋 기출을 같이 비교해서 반복되는 패턴이 바로 이거였지 라고 재확인하실 수 있는 시간이다 라고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인데요. 이제 찐막 스파르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정말 막판이에요. 우리 시험 바로 이제 전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주의 횟수 역시 마찬가지로 4회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유인물로 갈 생각인데, 근데 요거는 이제 교재로 배부될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좀 향후 학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특징은 정말 막판입니다. 정말 막판까지 실전 감각을 최대로 높이는 언플러스 상, 그리고 자료, 시뮬레이션 훈련이에요. 그래서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실전 모의고사부터 언플러스 상 1교시, 2교시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기간이 좀 길어 보이지만 왜 4회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 못 드렸는데 이제 월요일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에 해설하고 이런 식으로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뭐 요일에 대해서는 아직 학원 그 강의실 일정이 나와 있지 않아서 픽스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일단은 하루 시험을 몰아서 다 본다. 언플러스 상 그리고 자료 이렇게요. 1교시에 언플러스 상 보고요. 2교시에 자료 보는 거예요. 실제 시험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 다 보고 나서 해설까지 들으시면 힘들잖아요. 쓰러져.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날에 해설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패턴 그대로, 그 시스템 그대로 파이널에 가시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은 뭐다? 바로 문제가 달라진 거죠. 막판까지 우리는 뭘 가져가야지 됩니까? 기출로 가야죠. 기출의 결에 익숙해져야지 다른 시험이 아무리 좋더라고 해도 우리 시험 결과는 약간은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일과 똑같이 세 과목 시험을 재현을 하는데 그때 이제 기출에 맞는 우리 피셋 기출에 맞는 7급 피셋에 맞는 핵심 출제 포인트를 문제로서 최종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또 강의를 통해서도 요 출제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포인트를 또 집에 가져가실 수 있게 집뿐만이 아니라 시험장에도 들고 가실 수 있게 윤조 집노트를 제공해 드릴 예정이에요. 기존에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시서풀, 시험장에서 써먹는 풀이법 노트가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너무 길어요. 시험장 가서 보시기로는 길죠. 그래서 시험장에 들고 갈 수 있는 압축된 노트를 나눠드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제 멘탈 과목 훈련은 우리가 심화 때부터 가기는 하는데 이때는 이제 우리가 포즈도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그 취해야 될 포즈 있거든요. 그래서 제 작년 합격생 분들이 이제 카톡으로 주셨어요. 화장실에서 이 포즈 하고 합격했다. 그래서 여러분께 그것도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실수하시는 함정 패턴은 매년 제가 살펴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함정 패턴 마지막까지 제가 점검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멱살 잡고 점수 캐리하는 스파르타 모의고사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 이제 저를 제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합격 후기 믿고 따라오셔도 된다 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분 이제 2개 틀리셨죠? 그래서 2개 틀렸는데 이분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비슷한 문제를 마주쳤을 때 가져야 할 시각. 왜냐하면 기출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새로운 문제가 나오고 다만 출제위원들이 사용하는 패턴이 같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패턴을 이분이 잘 익히셔서 이제 2개 틀렸다라는 정말 기쁜 소식, 여러분의 80일 후의 모습이 되겠죠. 다음에 이제
이게 저의 시그니처죠. 감이나 추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관되고 체계적인 풀이법이라 시험장에서 실제 써먹을 수 있다라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제일 감동적이었어요. 피셋은 IQ 테스트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분께서도 그런 말을 하시면서 저한테 처음 오셨는데, 근데 노력으로 극복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다. 정말 제가 제 강의를 하면서 너무너무 보람을 느꼈던 그런 카톡 메시지였습니다.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보면은 이것도 너무 상담 내용으로 많이 와요. 제가 보면 답답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암기 과목은 외우는 게 느껴지기라도 하지. 근데 피셋은 이게 뭐 내가 제대로 하는 거야 마는 거야 하면서 의구심이 쌓이다가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갔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제가 정말 떠먹여 드리거든요. 그대로 따라만 오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힐링되는 수업이었다고 하시고 이제 비타윤조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다음에 이제 언어 논리는 가장 익숙했지만 하면 할수록 스스로 공부하기는 한계가 있다. 요걸 이제 독해 좀 잘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주시거든요. 언어 논리 수능이랑 비슷한데 뭐 하면서 진입했다가 막상 점수가 안 오르네 하고 당황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이분 외영직이었어요. 근데 처음 오셨을 때 굉장히 이제 거의 꼴찌의 점수였다. 근데 이제 커리큘럼 쭉 따라오셨고 결국 피셋 최상위권이죠. 피셋 최상위권을 기록한 외영직 직렬에서도 당당히 합격하셨다라는 고마운 후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해시태그 되어 있듯이 제가 이제 실전형 풀이법으로 체계적으로 멘탈까지 케어를 하면서 여러분께서 아무리 그 초고 득점의 직렬일지라도 합격하실 수 있게끔 최대한 옆에서 서포트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80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제가 예전에 수험생 때 어땠나를 돌이켜 보면은 저는 ESFJ거든요. 그러니까 계획 굉장히 좋아하죠. 달력을 피고서는 이제 시험일까지 아이고 이거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네. 내가 그동안 도대체 뭐 한 거야 이러면서 자책하고 후회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나중에 합격을 하고 그리고 또 저의 많은 수강생분들이 합격하신 후에 저랑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을 보면, 그리고 단순히 우리 시험만이 아니라 모든 시험의 합격자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요,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철저하게 이걸 지켜서 합격한 사람 없어요. 거의 없어요. 찾기 진짜 힘듭니다. 대부분 다 계획이 밀리죠. 몸이 아파서 밀리기도 하고요. 집안에 어떤 일이 생겨서 밀리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슬럼프가 왔어. 무기력증이 와가지고 밀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밀림에도 불구하고 합격할 수 있었던 그 공통적인 이유를 보면요. 끈기입니다. 끈기. 그리고 어떻게든 일어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보겠다라는 이런 집념, 그게 많은 시험에 있어서 합격생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뭐 80일 남았지만 과거 후회하실 필요 없어요. 비록 아무도 과거로 돌아가 새 출발을 할 수 없지만 누구나 지금 시작해 새로운 엔딩을 만들 수 있다. 여러분께 정말 해당되는 말이고 지금부터 열심히 저와 함께 달리시면은 우리 충분히 합격의 관문을 넘길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최대한 몸 건강 잘 챙기시면서 우리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